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소담 형사 전문 변호사 김기범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행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피해자 두 분 고소 대리를 하고 합의로 끝난 사건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전문직 남성입니다. 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가 직업군이나 그런 부분들 소개해드릴 수가 없고요. 전문직이라는 것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직원분들 세 분하고 같이 일요일날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겨울에 회식을 1차를 소주 곁들여서 저녁을 먹고 2차로 피해자 중에 한 분의 집에 가서 2차를 했어요. 그래서 소주하고 위스키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마셨는데 술자리가 좀 아주 과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침실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그 피해자가 잠결에 뭔가를 느낀 거죠. 뭔가를 느꼈는데 자기의 팬티가 벗겨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남성입니다. 그 가해자의 손이 자신의 성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기에 가해자의 손가락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그 동작을 멈추고,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은 다시 손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성기에 손가락이 들어왔다. 이거는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이죠. 그런 피해를 입었고, 다른 한 피해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피해자였는데, 한 분은 1차 마치고 집에 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두 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 두 분. 다른 한 피해자는 자기도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갑자기 자신의 브래지어를, 후크를 가해자가 풀고 가슴을 수에 만졌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이 피해에 더해서 정신이 또 없는 오락가락하는 와중이었죠. 술에 너무 취해서 가해자가 자신의 입술에 수치에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성범죄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이틀 뒤에 상담을 했는데, 만약에 손가락이 성기로 들어왔다,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산부인과에 들러서 혹시라도 정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졌다면은 혹시라도 상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소견서를 받아올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아쉽게도 이제 월요일날 이미 다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해서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황이 워낙에 스토리가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유사강간을 주장을 하기로 했고요. 다른 피해자 한 분, 가슴을 추행당하신 분, 이분은 제가 혹시라도 몸에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지라고 여쭤봤더니 팔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생한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좀 정신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 가슴만 추행당한 게 아니라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고도 했다고 했었습니다, 가해자가. 그래서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이건 강제추행 미수거든요. 근데 강제추행 미수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이 생긴 것 같다, 가해자가 팔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는 누워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으로 인해서 팔에 멍이 들었다면 이거는 전치 2주의 상입니다. 강제추행 치상이 되는데,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은 처벌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강제추행 치상은 5년 이상의 위기징역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에요, 보통.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치상으로 주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피해자 A하고 B라고 하겠습니다. 준유사강간 당한 피해자 A는 준유사강간에다가 키스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죄가 2개가 됐고, 피해자 B 같은 경우는 가슴 추행 당한 거 강제추행이죠. 근데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추행을 당했다고 하니까 준 강제추행, 그리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기 때문에 강제추행 치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고소장을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고, 경찰 조사에 제가 다 동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달 반 정도 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를 조사를 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A, B에 대해서 강제추행은 다 인정을 한다. 그런데 준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 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합의를 하고 싶다,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경찰이. 왜냐면 가해자 측이 보통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한다고 한다면 보통 경찰한테 알려서 경찰이 그 대신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죠. 가해자 측 변호사가 좀 처벌 강도를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성기에 손을 넣은 건 아니고 성기에 손은 닿았다, 강제추행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 치상, 강제추행과 준유사관간 형량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사관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은 최대한 처벌 강도를 낮추고자 강제추행까지만 인정하는 전략으로 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제 피해자분들하고 수차례 상담을 했지만 이거는 준유사관간과 강제추행 치상이 좀 분명히 성립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했거든요. 피해자 두 분의 기억을 합치니까 아주 명확하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다툴 수 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이건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준유사관간과 강제추행 치상이 성립된다는 가정 하에 합의금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금을 받아들인다면 합의하자, 합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피해자분들한테 했더니 해도 좋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제추행으로 할 때의 합의금과 강제추행 치상 내지 준유사관간, 이도 피해자가 두 분이잖아요. 이럴 때 합의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을 합의할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지만 강제추행 치상이나 준유사관간처럼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는 죄를 만약에 합의를 한다, 이거는 그 정도 금액으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합의 금액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00만 원대 합의금은 당연히 아니고요. 1,000만 원대 합의 금액인데 상당히 높은 금액을 그냥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요청을 했고, 상대방은 거의 한 2, 3주 정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 제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전문직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합의 금액을 좀 높이더라도 어쨌든 자신의 생업에 지장이 갈 수 있는 리스크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그런 압박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게 합의가 잘 돼서 기소유예 정도로 처분을 받게 된다면은 커리어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가해자 측 변호사분께서 조언을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 3주 정도 실랑이를 벌였고 합의금의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두 분 피해자분들께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 불원서 고소 취하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최근에 결과를 받았는데 교육적 기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통 합의가 되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피해자 입장에서 또 다른 전문직 합의를 봤을 때도 합의가 되고 나니까 상대방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일단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단순히 강제추행으로 끝난 사건인지 아니면은 상처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기억이라는 게 하루 이틀 지나면은 휘발됩니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억이 확실히 있을 때 빨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초동 대응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강간, 중간간, 준유사관간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산부인과 다른 병원 들으셔서 소견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제가 피해자 B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상해 흔적 있는지 제가 두 분에게 여쭤봤더니 한 분이 팔에 멍이 있다고 해서 기억을 살려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라는 강제추행 치상으로 제가 의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합의 금액을 강제추행에 비해서 응당 받아야 되는 금액으로 받게 해드린 거죠. 성범죄는 전문직이 저지르는 비중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입장, 특히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이런 권력적인 관계에서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은근히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이 되신 분들도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기소유예 정도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제가 이번에 피해자를 변호했지만
가해자분도 이번에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직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됐고, 사실 그분이 잘못을 했잖아요. 이번 기회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수 있는 확실한 자극제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됐고, 피해자 두 분께 합당한 피해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조율을 해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